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이제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최소 3시간이 걸리고 뭐 많게는 뭐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또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 조회수가 한 7천 정도가 나와야지만 또이또이가 되거든요. 이 캘리포니아의 미니멈 웨이지가 17달러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한 7천 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드디어 8천 뷰가 어제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와, 제가 좋아요 한 번만 이렇게 좋아요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눌러주시고 이제 댓글도 이렇게 또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알고리즘이 진짜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여러분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고 댓글 하이, 그냥 하이만 그냥 아무거나 적어주세요. 아니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딱 남겨주시던지 제발 한 번만 이 좋아요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진짜 요즘같이만 조회수가 나오면은 진짜 이게 쭉쭉 나오면은 얼마나 좋지가 않을까. 제 바람은 한 2만 뷰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어제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뭐 댓글 하이 뭐 이모티콘 아무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제 먼저 가장 여기 뭐 LA 뉴스죠. LA 뉴스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LA 한인 부동산 투자 사기 그 의혹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의혹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어제도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부동산 업체에서 어제도 쇼츠를 올렸어. 어제도 쇼츠를 올리고 그리고 카톡으로 계속 보내고 있대요. 투자하라고 계속 보내고 있대요. 이거 미친 겁니다. 이거 미친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여러 개의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끝났어요. 끝났고 소송이 엄청 많이 걸려 있고 앞으로도 들어갈 소송도 굉장히 많고 집단 소송도 있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어제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처음에는 400여 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400여 명이 아니래요. 내부자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까지 일을 했었던 뭐 어카운터들이랑 뭐 예전에 일을 했었던 어카운터도 굉장히 많은 내부자 전 직원들 제보가 계속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는데 이 회사는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 회사는 끝나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100% 그냥 꿀꺽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런 거 뭐 들은 것 같다 하시는 그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분들 중에 요런 거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 하면은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빨리빨리 알려주시고 지금 당장은 그 어떠한 부동산 투자 같은 거 남한테 뭐 투자를 맡기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400여 명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부자 뭐 정보 얼마 전까지 일을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몇 달 전까지 일을 했었던 사람들 뭐 엄청나게 내부자 제보가 이렇게 또 폭로가 이렇게 또 있는데 400여 명이 아니라 한 700여 명에서 한 800여 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피해액도 7천만 달러, 4천만 달러가 아니래요. 7천만 달러, 8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은 뭐 하드머니나 플리핑이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매물에다가 직접 투자를 한 거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즈니스를 그냥 개떡같이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개떡같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돈도 자기 돈인 마냥 그렇게 쓰고 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어카운턴트 말에 의하면은 거기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보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카운턴트 여러 명이 왔는데
이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100% 이거는 사기 의혹도 아닌 것 같아요. 의혹 아마 이제 조만간 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화가 나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영상은 아마 계속 이렇게 또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상을 올릴까 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거의 대부분 이거 속은 것에 대해서 막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진짜 눈물 흘리고 계시고 막 쓰러지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직도 이 부동산 열심히 부동산 자체에 지금 일을 멈췄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다 내보냈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고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야. 그냥 유튜브 그거 올리는 것만 계속 하는 거야. 부동산에서 부동산 일을 하지 않고 유튜브 그냥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를 하겠느냐? 투자 받아서 꿀꺽 하겠다라는 마지막 한탄 치고 이제 떠나려고 그 준비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이 변호사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파산 굉장히 잘하는 그 변호사로 지금 하이어링을 하고 끝물입니다. 끝물. 지금 끝나기 일부 직전인데, 그런데 얼마 전까지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넣고 완전히 지금 털린 거예요. 털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뭐 친구분들이랑 있으시면은 빨리 알리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 세미나 하고 뭐 미국 전역에서 여기저기 돌면서 막 세미나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더라고. 여러분들 절대 이 부동산 투자 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는 하지 마시고 직접 자기가 알아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해야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남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거 부동산, 특히 부동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고, 이거는 100%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 날리는 거야. 여러분들 절대 그냥 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 이거 도와달라. 물건 사는 거를 도와줘야지. 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무슨 투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거 그냥 다 걸으세요. 그냥 걸레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걸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저한테 막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나 그럴 줄 알았다. 이 사람 예전부터 그렇게 설치고 다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 이게 부동산이 플립을 이렇게 떠면은 진짜 예전에 엄청나게 핫했을 때는 됐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혀 안 된다고 해요. 이거 플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3%, 5%밖에, 잘해도 3%, 5%밖에 남지도 않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선 다음부터 엄청나게 비싸졌대요. 이 자재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있긴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민 단속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인건비도 이렇게 또 오르고, 플립 자체가 지금은 성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컨트랙터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로드 아일랜드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미국 이제 동부 이 로드 아일랜드 어떠한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키 경기가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총격 사건이 이렇게 대규모, 그러니까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3명이 사망하고 용의자를 포함을 해서 이제 3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3명이 큰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 그리고 크리티컬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한 사람을 이렇게 또 보면은 로버트 돌간이라고 하는 56세 남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남성인데 트랜스젠더래요. 원래 로버트 돌겐이라고 하는 남성이었는데 56세 남성이었는데 로베르타 에스포시토라고 이 여성 이름을 이렇게 또 쓰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을 이렇게 또 벌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경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표적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기장에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경기를 이렇게 또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을 향해 가지고 총을 막 쐈다고 합니다.
표적을 해가지고 자신의 가족들한테 총을 쏘고 그리고 이제 지인들한테 총을 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이 용의자는 성전환 수술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랑 심각한 법정 갈등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겪어왔었던 걸로 이렇게 또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굿사마리탄이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랜스젠더가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었을 때 갑자기 어떠한 이제 관객이 용감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 용의자를 제지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또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막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굿사마리탄 때문에 더 큰 참사를 이렇게 또 막고 사건이 신속하게 종료가 될 수 있었었다라고 이제 경찰에서는 찬사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굿사마리탄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로드 아일랜드, 여기가 이제 브라운 대학교가 이렇게 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달 전에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런데 또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로드 아일랜드 주는 또 다시 한번 슬픔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또 트랜스젠더가 총기 난사를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저번 주인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있는 어떤 이제 조그만 마을에서 여기서도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용의자를 보니까 트랜스젠더였지 않았습니까? 야, 이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총기 난사를 계속 이렇게 떠면은 트랜스젠더들 굉장히 좀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을까. 트랜스젠더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트랜스젠더들이 좀 이제 정신이 좀 아프신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그런데 아니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여기서도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랜스젠더로 이제 수술도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데 정신건강 문제도 겪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있었었던 이 총기 난사 사건도 트랜스젠더 용의자도 트랜스젠더이면서 정신건강을 겪었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의에서 오바마 케어 또 협상이 결렬이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이 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이제 연장을 하는 것을 두고 5개월 동안 계속해가지고 협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한 2,400만 명 정도의 이제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폭등을 이제 앞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진다라고 하네요. 보험료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협상이 결렬이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낙태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연방 자금이 낙태에 사용이 되는 것을 금지를 하는 하이드 어멘드멘트, 이게 이제 문제였다라고 하네요. 공화당은 더 강력한 제한을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 법을 그냥 유지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계속 팽팽하게 이렇게 또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 자체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보조금이 보험사들만 지금 돈을 불려주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은 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수파들은 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부정 수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이제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에서도 이제 강경 보수파들은 보조금 사기가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케어를 계속 이제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이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보조금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43일 동안이나 엄청나게 최장기간 셧다운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이 있은 뒤로
이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이제 협상하자 해가지고 원래 2월 달까지래요. 2월 달까지 이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됐다. 이제 낙태 관련 조항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안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거절을 이렇게 또 하면서 완전히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분석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의 보험료가 한 18% 정도, 중간가가 18% 정도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보험료가 500%대까지, 그러니까 2,400만 명 정도가 엄청나게 이 보험료가 폭등을 하는 것을 겪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한 400만 명 정도가 보험을 아마 잃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산하에,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오바마 케어가 이제 결렬이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오바마 케어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민생 실패로 이제 규정을 이렇게 떠면서 중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이제 상기를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중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한테 이렇게 또 뽑아라라고 그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잃고, 그리고 의료보험 폭등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제시 잭슨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시빌 라이트 민권 운동의 이 아이콘이었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마틴 루터 킹 후계자이면서, 그러면서 두 차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이제 도전을 이렇게 했었던 제시 잭슨 목사가 오늘 화요일 2월 17일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떠한 업적을 이렇게 또 남겼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민권 운동을 계승을 이렇게 또 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랑 함께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여러 가지 행진도 이렇게 또 참석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968년도에 이 마틴 루터 킹 암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84년도랑 그리고 이제 1988년도에 흑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유의미한 성적을 이렇게 또 거두면서 흑인 정치 세력화에 이렇게 또 기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푸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소외가 된 이제 계층과 그리고 유색인종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레인보우 푸시 연합을 이렇게 또 설립을 해가지고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이제 투표권 문제를 위해 가지고 평생을 헌신을 이렇게 또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쿠바, 이라크 이런 곳에서 억류가 되어 있었던 미국인들의 인지를 석방을 하는데 이끌어내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도 큰 역할을 이렇게 또 하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돌아가셨는지는 아직은 뭐 사인은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잭슨 목사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년 넘게 PSP라는 무슨 병을 이렇게 또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파킨슨병 진단을 대중한테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건강이 악화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84세이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은 이렇게 추모를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우리 아버지는 억압을 받고 소외가 된 이들을 위한 이 종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추모를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하느님의 사람이자 인민의 사람으로 역사에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인격과 끈기, 거리의 지혜를 가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애도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또 관련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 핵 프로그램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오만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하고 이란 간의 회담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굉장히 건설적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란은 그 핵 프로그램 제한을 위한 가이디드 프린시플에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어떤 합의가 있는지 어떤 내용들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보유를 한 60%의 고농축 우라늄 거의 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400kg를
희석을 하는 방안을 이제 합의를 했나봐요. 합의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유엔 핵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합의 내용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60%의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해체를 한다라는 그런 희석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핵 사찰단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입장을 좀 더 이제 좁혀야기는 좁혀하는데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그런데 합의를 위한 가이디드 프린시플이 있다라는 게 이것을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변형 패키지랑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제안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보기는 봤는데, 그런데 탄도 미사일이나 대리 세력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거, 테러리스트 지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이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 근처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계속해가지고 이란 근처에다가 중동 근처에다가 그 항공모함 2대도 두고 계속해가지고 병력을 증강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 아직 하나도 안 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군함보다 무서운 것은 그거를 침몰시킬 수 있는 무기다라고 이렇게 떠면서 이란 이 하메네이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란의 해군은 회담 당일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이렇게 또 실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러다가 F-35, F-22 날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내부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 내에서는 아직도 이제 정부에 반대를 하는 시위, 그리고 체포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권 세력은 민주적 전환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반대 운동을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회담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말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흘러갈런지, 과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LA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낸시 그루스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이 실종이 된 지가 17일째가 이렇게 또 지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셰리프 이제 보안관이죠. 이제 미국의 보안관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낸시 구슬이 그 가족들은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낸시 거슬이의 모든 형제 자매와 그리고 이제 배우자 그리고 이제 직계 가족들은 용의선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클리어를 했다, 제외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셰리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으면서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이제 피해자이다라고 이제 셰리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드루가 있다라고 하네요. 결정적인 증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장갑 한 짝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갑은 범인이 썼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초인종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랑 일치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장갑에서 DNA가 이제 회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 수사의 첫 실질적인 단서가 이렇게 또 됐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납치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17일이 이렇게 또 지나고 있으면서 이 낸시 거슬이 할머니께서 심장약을 이렇게 또 복용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아마도 이제 못 드시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떠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바나 거슬이 이 앵커 있지 않습니까? 앵커는 제발 옳은 일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납치범들한테 눈물로 이제 호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제 감정으로 이제 호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범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만약에 낸시 거슬이가 사망을 한다고 하면은 너네는 사형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1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이제 실마리도 이제 못 잡았다고 하니까 장갑만 지금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DNA 지금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소환장, 이 기업들한테 소환장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기업들한테 강력한 경고 섞인 그런 이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수피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환장이 아마 이제 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경영 컨설팅 회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아노버라고 하는 경영 컨설사의 이제 보고서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중간 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에서 아마도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 이제 다시 다수당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을 향한 의회 조사가 아마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Congressional Oversight 그 쓰나미가 들어닥칠 것으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기업들한테 타겟을 이렇게 또 하느냐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가 행정부 내부 문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 경험을 이렇게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한테 부탁을 해봤자 어차피 안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정책이나 문제점을 파헤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 뭔가 좀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가지고 내부 문서를 달라라고 했는데 안 주다 보니까 기업들을 이제 파헤쳐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들은 법적 처벌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비난 그리고 미디어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이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은 공화당을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게 미국에서 이제 선거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공화당한테 이제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지 않을까. 그러면 또 공화당이 계속해가지고 다수당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힘은 뭐 끝까지 계속 세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어떠한 기업들한테 소환장을 이렇게 또 보낼 건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크 기업이나 AI 기업한테 아마도 소환장을 이렇게 또 보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격 책정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다가도 이제 소환장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암호화폐나 뭐 디지털 자산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에너지 그 부분에서도 유틸리티, 뭐 전기, 가스 이런 에너지 사업에도 조사를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쪽만 지금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랑 뭐 석탄 같은 거 쓰고 막 그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같은 거 다 퍼올리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트럼프 대통령 뭐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역 정책이나 관세 관련해서도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를 뭐 여기저기다 매기고 있고 뭐 무역 정책을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이득을 취했을까라는 것도 이제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대통령을 한 뒤로부터 지금 뭐 몇 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돈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빼박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사를 엄청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요번에 꼭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월스트리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걸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AI concentration is everywhere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월스트리트에서 AI는 무조건 통한다. 모든 길은 이 AI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AI라는 그 단 하나의 베팅에다가 모든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그리고 이제 금융 시장이
AI에다가 돈을 이렇게 또 쏟아붓고 있는데 주식, 채권, 벤처 캐피털 전부 다 AI 집중화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 사업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발행을 한 그 채권의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라고 하네요. 1 트릴리언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야망을 가진 그 상위 8개 테크 기업이 S&P 500 지수 전체 절반 가까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차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벤처 캐피털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AI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1.5조 달러, 1.5 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절반이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 이제 공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위험이 좀 이제 많이 공유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픽의 CEO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차세대 모델 학습 비용이 1,000억 달러가 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빌리언 달러가 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엄청나게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비용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AI로 인해 가지고 돈을 뭐 어마무시하게 벌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뭐 돈을 막 엄청나게 투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AI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좀 시원치 않다 하면은 그러면은 수익화가 이제 증명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AI가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AI가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다 폭락을 이렇게 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2025년도 S&P 500 상승분의 70% 정도가 AI 관련주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붕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AI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덜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2025년도 상반기 경제 성장의 90% 정도가 AI 관련 자본 지출에서 비롯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와, 경제 성장의 90% 정도가 AI 관련 자본 지출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AI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뭐 사모 대출이나 프라이빗 크레딧이나 보험사, 은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AI랑 깊게 엮여 있어가지고 금융에서도 나쁜 것들이 전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금융 시스템도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뭐 주식시장이나 모든 곳들에서 지금 AI에다가만 베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부터 비가 어마무시하게 서든 캘리포니아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은 잠시 소강 상태를 이렇게 또 보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계속해가지고 불안정한 기상 패턴이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간에 잠시 멈춘다라고 하네요. 첫 번째 폭풍 시스템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뭐 약간 오는 것도 있고 뭐 안 오는 것도 있고 햇빛이 약간 뭐 비치는 것도 있고 그런다고 하네요. 하지만 완전히 건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이 서든 캘리포니아가 폭풍 시스템 2개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어제는 비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스 홀리우드나 뭐 롱비치, 뭐 소텔 이런 곳들에서는 도로가 침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텔, 웨스트 LA, 이거 뭐 UCLA 근처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산타모니카 근처 이렇게 떠가지고 소텔에서는 차가 물에 잠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전자를 구조를 이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간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산간 지역에서는 5,000피트 이상에서는 한 9인치 정도의 눈이 쌓였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들의 체인을 감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건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수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까지 두 번째 폭풍 시스템 영향으로
비가 계속 이제 내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따뜻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돌아올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잠깐 이제 소강 상태를 이렇게 또 보이다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한 다음에 목요일까지 비가 이제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뭐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0.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번 주 이어가지고 오늘도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방향을 잘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AI 기술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렇게 또 커지면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저번 주 엄청나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 아직도 조금 이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빅스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자들의 공포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죠. 불안 심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2.5이다라고 하네요. 20이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도 이 AI 혁신이 그 소프트웨어 그 산업들 그 기업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서비스 나우라고 하는 그 회사의 주식이 1%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일즈 포스 주식이 한 2% 정도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ETF 소프트웨어는 지금 2%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올해 들어서만 소프트웨어 ETF는 23%의 손실을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주요 기업들 M&A 소식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마시모랑 그리고 다나허라고 하는 그 뭐 헬스테크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마시모가 이 다나하를 이제 주당 180달러에 현금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마시모 주가가 33% 이상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다나허 주가는 7% 이상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로바이로멘트라고 하는 이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드론 회사인가 봐요. 그러면서 드론의 수요가 증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로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이제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7%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넷플릭스, 그리고 이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넷플릭스랑 그리고 파라마운트 있지 않습니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아직도 치열하게 대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 넷플릭스가 당연히 좀 이제 앞서 있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파라마운트도 계속해 가지고 찔러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현금을 주겠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나한테 이제 인수를 하게 해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는 이미 워너브라더스랑 이 합병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라마운트가 주주들한테 이제 직접 접근을 하는 적대적 인수를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방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워너브라더스 있거든요. 계속 이메일이 와. 나한테 주식 파라마운트가 나한테 주식 팔으라고 계속 텐더 오퍼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딱 일주일 줄 테니까 파라마운트 너희가 할 수 있는 최고 제한을 가져와 봐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넷플릭스는 이제 승부수를 이렇게 또 던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7일 동안에 워너브라더스 이사회에서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공식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네요. 합병 계약을 체결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넷플릭스가 일주일간 최종 시한을 이렇게 또 줬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파라마운트에서 뭐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워너브라더스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더 얹어주면서 팔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 텐더 오퍼를 계속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7일 안에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파라마운트가 만약에 이제 획기적인 그런 조건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넷플릭스는 주주들한테 우리가 확실한 선택자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7일 동안에 파라마운트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이제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넷플릭스도 이제 짜증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뒤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뭐 텐더오퍼 보내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짜증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7일이 지나도 넷플릭스는 파라마운트의 제안과 동의를 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마운트가 지금 막 계속 막 여기저기 막 찔러보고 있으면서 뭐 뒤에서 막 주식을 막 모으고 있는데 주식을 모으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7일 안에 엄청난 좋은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넷플릭스에서는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넷플릭스한테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파라마운트는 비공식적으로 주당 31달러의 전액 현금으로 인수를 제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지금 한 27.75달러 수준으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마운트가 이제 돈을 더 준다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가 더 좋은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랑 지금 계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깰 때 지불해야 하는 28억 달러의 이제 위약금도 우리들이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제안을 하면서 워너브라더스를 계속 유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명의 날은 언제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워너브라더스는 이제 3월 20일에 특별 주주 총회를 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주주들이 넷플릭스랑 합병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표를 이렇게 또 던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넷플릭스의 인수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만장일치로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넷플릭스랑 이제 합병을 이렇게 또 하면은 규제 승인의 가능성이 더 높고 사업적으로도 시너지가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너브라더스도 넷플릭스랑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무리 파라마운트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랑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제안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포드에서 테슬라의 트럭 만드는 방식을 따라가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포드에서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UEV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상용화를 한 핵심 기술들이 대거 도입이 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포드의 CEO는 모델 T 이후에 가장 급진적인 변화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포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는지, 어떠한 기술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기술들을 이제 도입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이제 48V 전기 아키텍처이다 라고 하네요. 원래 이 자동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12V 시스템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버트럭을 본다고 하면은 48V 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48V 시스템이 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고 더 쨍쨍하게 돌아가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십 년간 논의만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2V 시스템이 진짜 막 1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100년 전부터 쓰던 12V 시스템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8V가 훨씬 더 좋다, 원래 좋다고 합니다. 논의만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테슬라에서는 2023년도에 그 사이버 트럭에다가 48V 시스템을 그냥 넣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48V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은 와이어링, 배선의 길이가 4,000피트 이상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22파운드를 줄일 수가 있다. 배선이 굉장히 조금만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비용도 엄청나게 낮아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경쟁사들한테 이 자동차 기업들한테 48V 제작 가이드를 줬다고 합니다. 아니 48V가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다 따라와 라고 하면서 그 48V 만드는 그 제작 가이드를 다 뿌렸대요. 회사들한테 다 뿌려가지고 따라와라 라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포드도 이거 보니까 맞아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런 거 보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진짜 엄청나게 앞서 있는 그런 기술 기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기가 캐스팅을 도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부품들을 막 조각조각 여러 개로 해가지고 볼트로 막 조이고 본드로 붙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에서는 기가 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캐스팅 그 찍어내는 쇠를 찍어내는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가 캐스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레임 같은 것들이나 그 유니코크 바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찍어서 커다란 거 덩어리 뭐 몇 개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어붙이면은 차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포드에서 이제 매버릭 같은 그 트럭, 조그만 픽업 트럭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차체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바디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146개의 부품이 이렇게 또 들어갔지만, 그런데 포드의 새로운 이 전기 트럭은 단 2개의 부품으로 끝낸다라고 합니다. 2개만 딱딱 찍어가지고 볼트로 연결하면 끝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부품의 수를 20% 줄이고, 그리고 조립 시간을 15% 단축을 이렇게 또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이 제조 방식을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48V를 이제 따라가고, 그리고 기가 캐스팅을 이렇게 또 쓰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포드에서 이렇게 또 하려는 것은 $30,000짜리 전기 픽업 트럭을 지금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2027년도를 출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이 새로운 전기 트럭을 지금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기술을 이제 통해 가지고 전기차 제조 원가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낮춰가지고 지금 이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이제 낮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이제 매력적인 전기차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포드에서 전기 픽업 트럭을 이렇게 또 만들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을 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을 정조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중국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드에서도 좀 더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중국 전기 자동차들이랑 경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중국이랑 진짜 기술로만 경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이브 핫치킨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매운 그 치킨 프라이 뭐 된 거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치킨 텐더 뭐 팔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데이브스 핫치킨을 이제 초기에 투자를 한 그 CEO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빌이랑 그리고 앤드루가 샌디에고에 있는 비리아 타코 전문점인 마이크스 레드 타코를 지금 전국적인 미국 프랜차이즈로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비리아를 이제 선택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트렌드이다 라고 하네요. 멕시코 지역 음식이었던 비리아는 현재 미국 전체 메뉴의 3.7%를 차지를 하는 정도로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4년 전보다 4배 이상 성장을 한 그런 수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리아가 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고기나 그 염소 고기를 향신료와 함께 푹 삶아낸 스튜 요리다 라고 하네요. 이거를 따꼬처럼 이렇게 해먹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스튜 국물에다가 찍어 먹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에서 좋아하는 그런 맛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브즈 핫치킨처럼 강력한 팬덤을 형성을 할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미 웨절 프레첼, 뭐 블레이즈 피자, 데이브즈 핫치킨 이런 프랜차이즈들을 성공을 시킨 전문가들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벌써 200여 개의 지점을 확보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 잉글랜드 지역까지 뭐 서부에서부터 동부 지역까지 200여 개 이상의 매장 개발 계약을 완료를 했다라고 하네요. 야, 그냥 한 번에 200여 개를 열 건가 봐요. 파바박 열 건가 봐. 파바박 열려고 이렇게 따고 있고.
그러면서 이 비리아 이 따꼬가 샌디에고의 자존심이다라고 하네요. 푸드 트럭으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 토마라고 하는 샌디에고의 이제 비리아 맛을 미국 전역에다가 이제 퍼뜨린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CEO는 이사회 이제 멤버로 이렇게 또 있으면서 샌디에고 지역에 점주로 남으면서 이제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스 레드 따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리아 따꼬 뿐만이 아니라 부리또, 나초, 감자 튀김 그리고 이제 비리아 라면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리아 라면 맛있나?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또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프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아 마켓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좀 이제 보고 거의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Trading very carefully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중국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설 연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휴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네바에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는 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일본 증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0.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예상보다 낮은 4분기 GDP 성장률이 경제 둔화가 오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키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을 이렇게 또 앞두고 이 서부 텍사스 원유가 1.2% 정도의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좀 살짝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제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DP 쇼크를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일본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문가 예상치 1.6에 크게 못 미치는 0.2에 그쳤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더 강력한 재정 부양책 그리고 식품 판매세 인하를 추진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7월까지 지연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캐나다에서 중국 전기차를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캐나다 총리가 중국이랑 이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이렇게 또 맺고 연간 49,000대 정도의 중국산 전기차를 낮은 관세로 6.1%로 수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100%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6.1%로 이제 낮추면서 이제 중국 전기차를 수입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전기차가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환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안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캐나다 사람들의 61% 정도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는 이미 옛날 이야기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나 스마트폰처럼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테슬라하고 이제 스마트폰도 다 데이터 수집을 하지 않느냐. 중국차라고 해서 뭐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이 보안 문제보다는 차량의 품질이나 국내 산업 타격에 더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안 문제가 좀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전기차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컴퓨터들이 차량마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성을 다 녹음을 할 수가 있고, 이 카메라로 싹 다 보고 있고, 운전 습관 같은 것들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위치 같은 것들 다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데이터까지 흡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차량에 이제 들어가 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기업들은 이 중국의 정부가 요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집이 된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들이
캐나다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움직이는 감시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비난을 지금 캐나다에서는 또 이제 보수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데이터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캐나다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이제 아마도 이제 많이 수입을 이렇게 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BYD에서 많은 전기차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BYD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C거리라고 하는 무슨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캐나다 달러로 3만 달러래요. 3만 달러, 대략 한 3만 달러이다 보니까 와, 그러면은 달러로 2만 달러 아니야? 2만 몇천 달러인가? 엄청나게 싼 전기차가 이제 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캐나다, 중국 전기차 수입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값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금값은 2% 정도 하락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금값이 뭐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오르면서 5,500달러까지 막 오르고 막 난리를 이렇게 또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값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뭐 4,900달러 선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금값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완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제네바에서 지금 핵 협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가이디드 프린시플에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전해지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인 긴장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뿐만이 아니라 달러 가치가 0.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떠면서 달러로 거래가 되는 금 가격이 다른 통화 보유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싸져 가지고 매수세가 이렇게 위축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분석가는 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신선한 뉴스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금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살짝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은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지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내일 수요일에는 연준의 1월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미국의 PC 지수 있지 않습니까? 물가 지수 발표가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이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아마도 6월 달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바꿀 때 6월 달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뿐만이 아니라 금 2% 내려가고 뭐 4,900달러 깨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은도 한 2.9% 정도 이렇게도 내려가고 있고 75달러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팔라듐도 2.9% 정도 이렇게도 내려가면서 1,675달러 그리고 이제 플라티늄, 백금도 1.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2,015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